오늘은 조금 특별한 강의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위대한 여정의 대단원,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이번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께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 공부 방법을 연구하고 또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기주도 학습법을 정립하게 되었는데요. 이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모두 각자의 개성이 있듯이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모두 조금씩은 다를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나만의 공부 방법을 어떻게 찾을지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출발! 자, 여기 자기주도 학습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주도 학습이란 무엇이며 또 목표와 방향의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내신과 수능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자기주도 학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우리는 왜 공부를 할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조금은 진지한 질문에 당황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전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남들 다 하니까 또는 먹고 살기 위해 부모님이 시켜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성인을 향해 가는 시기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통해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해요.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자와 난자의 수정에서 엄청난 경직률을 뚫고 모든 난관을 거쳐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위로부터 많은 것을 제공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저 그것들을 소비하는 생물이라면 이 주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받은 만큼 또 가진 만큼 이 세상에 갚아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목표와 비전을 가졌다면 자신의 삶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즉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공부가 필요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네요. 공감하시나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하는 목표 지향적인 공부가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방법론적인 면에서 보면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얘기를 해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죠. 이 관찰은 아주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그때그때 기록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간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잠자고 난 후에 개운한지, 하루 종일 피곤하지는 않은지, 식곤증이 있는지, 언제 집중이 잘 되는지, 집중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그 정해진 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심지어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속이 편한지까지도 모두 관찰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 요인들이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수능 하루 전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날의 컨디션 조절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말이죠. 관찰이 끝났다면 이것을 토대로 학습 계획을 세웁니다. 공부 로드를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하는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이 부족하고 또 이를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찾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국어에서 전반적인 독해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독해는 되는데 문학 문제에서 답을 고르지 못한다든지 또는 영어에서는 문법 문제를 자꾸 틀린다거나
수학에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4점짜리 문제, 특히 기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과목별로 부족한 점을 찾았다면 이것을 보충하기 위한 문제집과 공부 방법을 찾아봅니다. 문법 교재를 찾아보거나 수학 문제를 시간을 재고 풀어서 2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오래 걸리는 문제는 체크해두고 2분 이하로 걸릴 때까지 반복해서 다시 풀어보는 등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드를 정하는 것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국어에서 비문학 독해 기술을 공부하고 문학에서 특히 고전문학, 즉 부족한 관례를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EBS 연계교재를 풀어보고 또 기출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쭉 나열해보면 이것들을 다 하다 보면 어느새 수능이 코앞에 있을 거예요. 수능 전까지 이대로 잘 따라간다면 이론상으로는 100점을 맞겠죠? 네, 과목별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로드가 정해졌으면 월별로 이번 달엔 어디까지 할 건지 나누고 그것을 주별로 나누면 하루에 얼마나 해야 하는지 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관찰을 제대로 했다면 자신에게 맞는 공부 시간과 양을 알아냈을 거예요. 제 경우에는 한번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2시간 정도가 적당했고요.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파악해서 시간과 양 모두를 계획하는 겁니다. 계획표는 가장 기본적인 타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이제 시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적고 오른쪽에는 실제로 공부할 때 실천 내용을 기록하세요. 실천을 기록할 때는 나의 집중도와 만족도 등을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신이 실제로 집중한 시간을 스탑워치로 재고 문제집을 얼마나 풀었는지 등의 정보도 써야 되겠죠? 저는 내일의 공부 계획을 그 전날 밤에 세웠는데요. 그날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내가 혹시 계획을 너무 무리해서 잡은 것은 아닌지 혹은 너무 널널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내가 기록한 것을 보면서 조정해서 내일의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처음엔 감이 잘 안 잡혀서 이상과 현실이 많이 동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나의 계획과 실천이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길 바래요. 네, 다음으로는 내신 관리인데요. 사실 내신 관리는 학교에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수업을 들을 때 완벽히 이해하고 쉬는 시간에 복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어요. 효율성이 정말 좋아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이 사람의 망각곡선인데요. 그날 수업을 다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려고 하면 이미 반쯤은 다 망각한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10분이 지난 후에 기억량이 50%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 실력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들겠죠? 수업 끝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좋지만 하루 동안에 쉬는 시간은 대여섯 번이나 있으니까요. 중요한 과목이 끝난 후에는 정말 딱 5분만 투자해서 내용을 훑어보세요. 이게 진짜 엄청난 비법인데 네, 진짜 강추합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필기 열심히 하고 시험 대비해서 교과서 5번 읽는 거는 너무 기본이라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교과서 읽을 때 효율적으로 읽으려면 색색까지 형광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정독하면서 노란색으로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는 노란 부분만 읽으면서 또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초록색으로 긋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5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긋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빨강 펜으로 핵심 단어만 동그라미 쳐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나중에 이 단어들만 쓱쓱 보면서 빛의 속도로 책장을 넘겨도 그 주변의 곁다리 정보들이 모두 상기된다는 거예요. 시험 직전 그 소중하고 절박한 10분 동안에 이것을 활용한다면 효과 100배겠죠? 네, 진짜 꿀팁입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과목은 예습을 한다면 실력 자체를 쑥쑥 성장시킬 수 있어요. 이것은 특히 수능에 좀 더 도움이 되겠네요.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수능에 어떤 작품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와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수업 시간 5분 전에 차분히 자리에 앉아서 오늘 배울 작품이 무엇인지 읽어보세요. 특히 시라면 해설을 보기 전에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이 했던 해석과 비교해보면 훨씬 얻는 게 많을 것입니다. 꼭 해보세요. 화이팅! 여러분, 시험 기간이 끝나면 사실 시험지 쳐다보기도 싫고 막 노래방 가고 PC방 가서 놀고 싶을 텐데 놀더라도 잊지 말고 오답은 꼭꼭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고민을 했는지, 왜 이것을 답으로 골랐는지, 생각의 흐름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것을 기록하고 보고 또 보면서 어떻게 고칠지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매일 모든 과목을 꼭 한 번은 건드리세요. 장기전인 만큼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들 수능 시간표 아시죠? 국어, 수학, 영어 이런 식으로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적어도 수능 한 달 전쯤부터는 과목별로 해당하는 시간에 해당 과목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능날 보는 첫 과목은 수학이 아닌 국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년 동안 아침마다 수학을 공부했다면 수능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수학적 머리가 활성화될 거예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적 머리가 활성화돼야겠죠? 네, 이렇게 제 공부법을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 드렸습니다. 사실 한 번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한 서너 번 들어보시면서 또 자기한테 맞는 그런 공부법을 찾길 바랄게요. 네, 수능이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세요. 모두 화이팅!